안녕하세요. 주책남입니다. 오늘은 박준 시인의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라는 산문집의 오디오북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듯이 이 책이 20만 부가 팔리고 나서 리커버 에디션으로 새롭게 나온 표지입니다. 그러면 책을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날 넘어 새날 이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해 주셨으면 합니다. 2020년 박준. 유희경 시인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위트앤시니컬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했다가 박준 시인께 직접 받은 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책을 진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늘. 남들이 하는 일은 나도 다 하고 살겠다며 다짐했던 날들이 있었다. 어느 밝은 시절을 스스로 등지고 걷지 않아도 될 걸음을 재촉하던 때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해 인천. 그해 너의 앞에 서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내 입속에 내가 넘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해 경주. 어느 커다란 무덤 앞에서 당신이 내 손바닥을 펴더니 손끝을 세워 몇 개의 글자를 적어 보였다. 그러더니 다시 손바닥을 접어주었다. 나는 무엇이 적힌 줄도 모르면서 고개를 한참 끄덕였다.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 나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한 문장 정도의 말을 기억하려 애쓰는 버릇이 있다. 뜨거운 물 좀 떠와라는 외할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고, 그때 만났던 청요리집에서 꽃보새는 평소 좋아하던 원로 소설가 선생님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죄송스럽게도 두 분의 임종을 보지 못했으므로 이 말들은 두 분이 나에게 남긴 유언이 되었다. 먼저 죽은 이들의 말이 아니더라도 나는 기억해두고 있는 말이 많다. 다음 만날 때에는 네가 좋아하는 종로에서 보자 라는 말은 분당의 어느 거리에서 헤어진 오래전 애인의 말이었고, 요즘 충무로에는 영화가 없어 는 이제는 연희다에 자연스럽게 멀어진 전 직장 동료의 말이었다. 이제 나는 그들을 만나지 않을 것이고, 혹 거리에서 스친다고 하더라도 아마 짧은 눈빛으로 인사 정도를 하며 멀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 말들 역시 그들의 유언이 된 셈이다. 역으로 나는 타인에게 별 생각 없이 건넨 말이 내가 그들에게 남긴 유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조금 따뜻하고 예쁘게 하려 노력하는 편이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아침 업무회의 시간에 전략, 전멸같이 알고 보면 끔찍한 뜻의 전쟁 용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썼고, 점심에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에게 언제 밥 먹자 라는 진부한 말을 했으며, 저녁부터는 혼자 있느라 누군가에게 말을 할 기회가 없었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꼭 나처럼 습관적으로 타인의 말을 기억해두는 버릇이 없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마음에 꽤나 많은 말을 쌓아두고 지낸다. 어떤 말은 두렵고, 어떤 말은 반갑고, 어떤 말은 여전히 아플 것이며, 또 어떤 말은 설렘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검은 글자가 빼곡하게 적힌 유서처럼 그 수많은 유언들을 가득 담고 있을 당신의 마음을 생각하는 밤이다. 새벽에 걸려온 전화. 이문재 시인. 슬퍼서 전화했다.
가장 슬픈 일은 장소가 없어지는 일이다. 그러면 어디에 가도 그곳을 찾을 수 없다. 너는 어디 가지 말아라. 어디 가지 말고 종로 청진옥으로 와라. 지금 와라. 기다리는 일, 기억하는 일. 태백에 가는 일을 좋아한다. 연고도 없이 나는 자주 태백에 간다. 서쪽으로 흐르는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와 남쪽으로 흐르는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못이 태백에는 있다. 곰들애며 곰취며 참나물 같은 향 좋은 산채들도 태백에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태백의 모습은 인가와 폐가가 번갈아 서 있는 작은 마을들, 그 앞으로 검회색 하천이 좁게 흐르는 풍경이다. 태백에는 한때 12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았다. 석탄 산업이 한창일 때의 이야기다. 그렇던 것이 지금은 4만이 조금 넘는다. 세 집 중 두 집은 사람을 잃었으니 폐가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는 폐가가 을씨년스럽거나 흉물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군가 그곳에서 불을 켜고 밥을 짓고 사랑을 하고 병을 앓기도 하며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보냈다는 것. 폐가는 자신과 함께 살던 사람의 시간을 풍장시키듯 서서히 기운다. 깨진 유리창과 반쯤 열린 대문 사이로 바람을 마주 들이기도 하며 어디가 되었든 평당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내쫓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도시와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태백은 있다. 사람을 보듬는 땅의 방식으로. 떠난 일을 기억하는 일은 아직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일과 꼭 닮아 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편지. 손편지를 주고받은 지가 오래다. 가장 최근에 받은 편지는 지난 봄 샌프란시스코에서 신혼여행을 보내고 있던 새신랑에게서 온 것이었다. 사랑하는 시인께로 시작되어 여기에 와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있자니 그저 어디에서건 사라지는 게 답답하고 또 좋습니다. 여백이 많지 않습니다. 로 끝맺는 짧은 편지였다. 하지만 그 편지가 내게 도착했을 무렵 그는 다시 서울에 돌아와 있었으므로 답서를 보내지는 못했다. 몇 해 전 누나를 사고로 잃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도 나는 그녀가 살던 오피스텔을 쫓기듯이 며칠 만에 서둘러 정리했다. 키타로라는 이름의 러시안 블루 고양이는 누나의 친구가 데리고 갔고 가방과 옷은 태웠으며 책은 버렸다. 한 달에도 몇 번씩 해외를 나다니던 직업 탓에 희귀하거나 고가인 물건들이 많았지만 당시 내 눈에 그런 것들이 아깝게 들어올 리가 없었다. 하지만 단 하나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녀가 이제껏 받은 편지였다. 10년은 더 되어 보이는 운동화 상자 몇 개에 그녀가 평생 받은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봉투에 우표가 붙거나 소인이 찍힌 것보다는 편지지를 딱지 모양으로 만들거나 노트 같은 것을 찢어 접어놓은 것들이 많았다. 쪽지처럼 짧은 내용도 있었고 두루마리 화장지에 작은 글씨로 적힌 긴 편지도 있었다. 나는 편지들이 궁금해 손에 잡히는 대로 펼쳐보았다. 한참을 읽어보다 조금 엉뚱한 대목에서 눈물이 터졌다. 1998년 가을, 여고 시절 그녀가 친구와 릴레이 형식으로 주고받은 편지였는데 오늘 점심은 급식이 빨리 떨어져서 밥을 먹지 못했어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10여 년 전 느낀 어느 점심의 허기를 나는 감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그것으로 편지 훔쳐보는 일을 그만두었다. 삶을 살아오며 타인에게 욕을 듣거나 비난을 받은 적이 간혹 있었다. 서로 오해가 쌓여 그런 적도 있었고 물론 내가 명백하게 잘못한 일도 많았다. 분명한 것은 내가 들었던 욕이나 비난들은 대부분 말로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오해가 풀리거나 화가 누그러졌을 때 종종 상대에게 사과를 받기도 했는데 곰곰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과는 말보다 글을 통해 받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리 짧은 분량이라도 사과와 용서와 화해의 글이라면 내게는 모두 편지처럼 느껴진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떠한 양식의 삶이 옳은 것인지 나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
다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편지를 많이 받고 싶다. 편지는 분노나 미움보다는 애정과 배려에 더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편지를 받는 일은 사랑받는 일이고 편지를 쓰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늦은 답서를 할 것이다. 우리의 편지가 길게 이어질 것이다. 그해 여수, 그해 밤 별빛은 우리가 있던 자리를 밝힐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눈으로 들어와 빛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침밥. 나는 죽은 사람들이 좋다. 죽은 사람들이 괜히 좋아지는 것도 병이라면 병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의 수보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수가 더 많으니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 어찌되었든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과 모두 함께 다시 태어나고 싶다. 대신 이번에는 내가 먼저 죽고 싶다. 내가 먼저 죽어서 그들 때문에 슬퍼했던 마음들을 되갚아주고 싶다. 장례식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눈물을 참다가 더운 육개장에 소주를 마시고 진미채에 맥주를 마시고 허정허정 집으로 들어가는 기분.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터져나오던 눈물을 그들에게도 되돌려주고 싶다. 그렇게 울다가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난 아침. 부은 눈과 여전히 아픈 마음과 입맛은 없지만 그래도 무엇을 좀 먹어야지 하면서 입안으로 우겨 넣는 밥. 그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그들에게 먹여주고 싶다. 환절기. 환절기를 지나며 나는 더 아팠어야 했는데 아프지 않으려 하지 말고 일을 접어두고 병원에 가지 말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지 말고 구깃구깃한 약봉지를 뜯어 입에 털어넣지 말고 밀린 걱정들을 떠올려가며 더 아팠어야 했는데 알아누워 전기요를 세게 틀고 지난 인연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땀을 흘리며 밖에서 오는 추위와 안에서 퍼지는 신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어야 했는데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당신과 닿지 못하는 악몽을 꾸고 땀에 젖은 이불을 뒤집어 덮고 길고 질긴 밤을 보냈어야 했는데 새로 맞은 아침 힘겹게 들어오는 창의 빛을 보며 조금 나아진 것 같은 몸 이곳저곳을 만져보며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을 맞았어야 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몇 번이고 되뇌었어야 했는데 비. 그는 비가 내리는 것이라 했고 나는 비가 날고 있는 것이라 했고 너는 다만 슬프다고 했다. 그의 협재. 아는 이 하나 없는 곳에서 오래 침묵했고 과거를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조금 안도했습니다. 여행과 생활.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이 나에게는 여행 같은 것으로 남고 당신에게는 생활 같은 것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앞으로의 먼 시간은 당신에게 여행 같은 것으로 남고 나에게는 생활 같은 것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은 박준 시인의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라는 산문집을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